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더니 옛말 그런 거 하나 없네. 너랑 결혼한 지도 언 10년. 참 많은 게 변했지. 고등학생이던 우리 아들은 이제 어엿한 의사가 되었고, 30 중반에 꽤 예쁘장했던 당신은 완전히 속아서 볼품없는 아줌마가 다 되었지. 그래도 오직 하나 변한 게 없다면 그건 바로 죽지 않은 나의 외모 하나뿐이지. 동창회에 나가면 친구 놈들이 나보고 몰래 불로초를 먹고 있냐고? 심술낼 정도니까. 더 말해 뭐해? 10년 동안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기만 했으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고 늙을 일도 없었겠지. 말을 해도 꼭 그렇게 가시가 콕콕 박히게밖에 못하니. 너는 하여간에 멋대가리 없는 여자보다 더 정이 안 가는 여자도 없더라. 그건 그렇고 다들 세월은 유수아드 같고 쏜 화살과도 같다고. 하지만 살아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 너도 처음 결혼할 때는 살짝 귀여운 면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슬슬 노화가 시작되나 싶더니 마흔을 넘기고부터는 노화가 점점 가속화돼서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사는 게 너무 고역이었지 뭐야.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일을 그만두고 집 구석에 처박혀 맛있는 당신 때문에. 여자인 내가 어쩔 수 없이 험한 세상에 나가서 죽기 내기로 돈 번다고 폭삭했다는 생각은 못하니.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엔 편의점에 가서 알바하고. 쉬는 날에는 또 식당에 가서 일당 끼면서 살았는데 안 늙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강요했어. 자기가 좋아서 해놓고 이제 와서 남 탓을 하면 어쩌라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월세도 못 내고 살도 못하고 우리 아들 공부 뒷바라지도 할 수 없었어. 난 가정을 위해 헌신한 죄밖에 없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놓고 헌신이라는 단어로 미화하는 거 봐. 그렇게 생색내고 요새 떨고 싶으면 처음부터 그 모든 걸 하지 말지 그랬어. 아니, 그냥 애 달린 나랑 결혼하지 말았으면 좋았잖아. 그리고 우리 아들 조한의 걔가 어떻게 아들이니? 지가 낳지도 않은 주제에 아들이라는 소리가 어쩜 그렇게 입에서 술술 나올 수 있어? 내가 남친 않았어도 10년을 내 아들로 생각하고 키웠으니까. 내 아들 아니니? 첫 남편과의 사이에 자식이 없었기에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이 컸고. 그래서 너한테 아들이 있단 말을 듣고도 결혼을 하기로 한 거야.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주변에서 다들 뜯어말렸지만 난 내 선택을 굽히고 싶지 않았어. 고등학생이라 계모임 날 많이 거부할 줄 알았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를 엄마라고 따라주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의 진짜 엄마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 그래, 그래.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고상하게 말해. 그럼 다들 훌륭한 게 뭐. 칭찬할 거야. 하지만 내 앞에서는 그런 가증떨 필요 없어. 10년 동안 날 떠나지 않고 나랑 우리 아들을 위해서 돈 벌어오고 집안일하고 노예처럼 산 건 다. 잘생긴 내 얼굴을 안 보고 살 수 없어서 내 곁에 남기 위해 최선을 다한 거란 걸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말이야. 뭐라고? 밖에서 아무리 힘들게 일하고 와도 내 얼굴만 보면 모든 스트레스와 피곤이 싹 다 날아가니까 나랑 산 거 맞잖아. 우리가 하루 이틀 같이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살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자기 얼굴에 그토록 자신이 있는 건 자유지만 그래봤자 나보다 5살이나 많은 신사, 중년의 얼굴일 뿐이야. 그 얼굴이 좋아서 지금까지 악쓰고 살았다는 착각하면 곤란해. 내가 전곡을 찌르는까. 괜히 민망해서 아니라고 변명하는 거 다 알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나의 남성적인 매력에 완전히 반하지 않고서야 10년 동안 나랑 우리 아들을 위해 그 정도까지 할 수 있겠냐고. 너가 알고, 내가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이니까 서로 속이지 말자. 그런데 말이야.
미안하지만 이제 더는 너한테 잘생긴 이내 얼굴을 보여줄 수 없게 됐어. 뭔 개소리야? 내 아들이 오랜 세월의 분투를 거쳐 드디어 의사가 됐잖아. 따라서 중졸인 당신은 이제 우리 부자한테 어울리지 않는 여자니까 우리 인생에서 빠져주라. 그 말이야. 더 정확히 말하면 확 늙어버린 너랑 같이 사는 거 질렸으니까. 남은 인생은 젊은 여자랑 같이 살기로 했잖아. 내가 중졸이면 의사 아들이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중학교밖에 못 나온 게 내 잘못이야. 어린 나이에 학교를 나와서 지금까지 열심히 가장 노릇하면서 살아왔는데. 칭송은 받지 못할 망정 왜 10년 동안 백수인 너한테 디스 당해야 한다는 거야? 우리 아들은 의사인데 엄마가 중졸이라고 해봐. 나중에 같은 병원 동료들이 알면 얼마나 창피하고 또 결혼하게 되면 사돈대 앞에서 얼마나 기가 죽겠냐고. 늙고 못 배운 당신보다는 젊고 이쁜 엄마가 상견례 자리에 가 앉아 있어야 우리 아들 얼굴도 서는 거라는 걸 왜 몰라. 젊고 이쁜 여자라면 대체 몇 살을 얘기하는 거야? 설마 벌써 여자가 생긴 거야? 아직 생기진 않았지만 요즘 열심히 소개팅 다니고 있어. 우리 아들이 의사 됐으니까 30살 미만의 미모의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여기저기에 전화를 돌렸으니까고. 좋은 소식이 오겠다. 아들이랑 별로 차이가 없는 여자를 엄마라고 소개하고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게 하겠다고. 그쪽이 더 사돈댁을 기엄하게 만들고 아들 얼굴을 까먹는 일 아니니. 하긴 10년 동안 집 구석에서 지낸 우물 안의 개구리한테 이런 말을 해봤자 무슨 소용일까?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었다면 팔다리 멀쩡한 인간이 10년을 송장처럼 집에서만 지내지 않았겠지. 난 멀쩡한 게 아니라 병에 걸린 사람이야. 일하기 싫고 일하면 스트레스 받고 모든 일에 의욕이 없는 무기력증이라는 병. 무기력증에 걸렸다는 인간이 소처럼 부려먹은 날 버리고 젊은 여자랑 재혼하겠다는 꿈에 부풀어서 망상하고 있니? 내가 보기엔 삶에 대한 의욕이 차고 넘치는데. 그리고 젊고 이쁜 여자가 미친 것도 아니고 너 같은 백수랑 왜 결혼하니? 주제도 모르고 김치국을 양동이로 퍼마시고 자빠졌네. 난 백수지만 내 아들은 의사야. 앞으로 아들 월급은 내가 다 관리하고 집안일도 다 아들한테 시키면 된다고 하면 여자들 환장하고 달려들 거야. 아들이 퍽이나 그딴 개소리를 들어주겠다. 내가 집이고 지간의 아들인데 안 들어주면 어쩔 거야? 만에 하나 내 말을 거부하면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에 가서 분류자는 잘라버리라고 시위를 하겠다고 하면 내 말에 복종하게 돼 있어. 이제 겨우 50인데 벌써 아들 둔 걸 파먹고 살 궁리하는 거야. 지금까지 아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들한테 기생해서 살겠다는 거야. 애비 노릇이라고는 한 적이 없는 인간이 아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내가 한 것이 왜 없어? 내가 열심히 지 엄마랑 자주 오지 않았다면 지가 무슨 수로 이 세상에 태어났대.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애비라는 인간이 한 것이라곤 겨우 그런 동물적인 것밖에 없단 게 부끄럽지도 않아. 그것뿐만이 아니잖아. 10년 전에 전처랑 이혼할 때도 전처가 아들 달라고 하는 것. 내가 절대 안 넘겼으니까 그놈이 오늘날 의사가 된 거 아니야? 난 그놈이 큰 인물이 될 줄 알았으니까. 죽어도 손에서 놓지 않은 거야. 될 나무는 떨림부터 안다고. 어릴 때부터 날 닮아서 유난히 똑똑했거든. 그놈이. 아들을 사랑해서 양육권을 쟁취한 게 아니라 아들한테 노후를 맡길 생각으로 애를 데리고 왔단 말이야. 이유야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보면 나한테 와서 배꼴치 않고 배움을 끊지 않고 의사까지 됐으면 된 거 아니야. 지가 잘 된 건 다 애비 덕이니까. 애비가 하잔 대로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인간돌이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그런 말하는 게 속에 찔리지도 않아. 찔리는 거 전혀 없는데. 내가 의사가 될 수 있는 머리를 타고난 것도, 그리고 먹는 거 입는 거 다 제공하는 계모가 생긴 것도 다 내 덕 맞잖아. 중졸한테 이런 유식한 말 해봤자 알아들을 리가 만무하고. 그만하자. 딱 사흘 시간 줄 테니까 이혼하고 내 집에서 나가사. 순순히 이혼해줘서 고맙다. 의사 아들 가진 나한테 붙어 살기 위해 제발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싹싹 빌면서 내 발목 잡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너무 시원하게 이혼을 해주니까 괜히 내가 미안하잖아. 7년을 부려먹고 버린 것처럼 돼버려서 남들 보기 좀 민망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혼했으니까 이젠 남남이고. 그럼 이 집에 계속 남아있을 이유도 없잖아. 의사들 월급 오르고 더 좋은 집에 이사갈 계획이긴 하지만 그때까지 이혼한 전처를 내 집에 살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나가줘야겠는데 이쁜 여자를 만나면 집에서 데이트해야 하는데 너가 집에 있으면 서로 불편하잖아. 걱정하지 마. 지금 나갈 거니까 아들이랑 같이 나가기로 했으니까. 젊은 년 찾아서 매일 집 구석에서 쪽쪽거리고 잘 살아. 우리 아들과 내가 없는 너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데. 그런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싸주는 여자를 만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사랑이겠지. 부디 맘에 쏙 드는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길 바래. 혼자 나가라고 했지? 내 아들도 데리고 가라고 한 적 없어. 우리 아들은 혼자 사고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인이야. 엄마인 내가 데리고 나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의 스스로 결정한 일이야. 내 아들이 날 버리고 괴물랑 집을 나갈 리가 없어. 중간에서 우리 부자 사이를 이간질한 게 분명해. 나가기로 한 건 어디까지나 그 아이의 의사이지. 내가 강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 같이 밤 샌 적도 없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해준 적도 없고,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을 사준 적 없고, 학비 한 번을 내준 적이 없는 인간이 아빠랍시고 아들이 번 돈으로 젊은 년이랑 놀고 먹을 계획을 한다는 말을 듣고 기생충 같은 친구 곁에 남아있겠다는 애가 어디 있어? 결론은 너가 곁에 손을 벌리라고 내 아들을 부추겼다 말이네. 투자한 것에 실패해서 아들 월급으로 그 빚을 갚으려고 했는데 나가겠다고 하면 내 빚은 대체 누가 갚아주는 거야? 투자 우물 안에 개구리가 뭘 한다고? 무슨 투자를 했단 거야? 경마도 하고 가상화폐도 하고 주식도 했어. 근데 하나같이 다 망해서 지금 완전 빚 잔치를 치르고 있는 판이란 말이야. 그딴 것들이 투자라고. 너와 나는 투자라는 개념에 대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빚이라니. 너 같은 백수한테도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있단 말이야. 우리 아들이 의대 다니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돈을 빌렸어. 그 있잖아, 사채라고. 한심하다. 하다 이젠 사채까지 손을 댔니? 하는 일이라고는 숨 쉬는 것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빚까지 넘겨주겠다는 거야. 우리 아들이 빚값 풀리는 영원이 없을 거야. 굶어 죽던 얼어 죽던 한님, 사채업자들한테 끌려가서 평생 노예로 살던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어. 아들이 내 아들 바꿔줘봐. 내가 사정하면이 애비를 버리지는 않을 거야. 아무리 사정해도 소용없어. 핏줄은 너보다는 아들을 위해 10년을 개미처럼 사는 엄마인 내 삶을 더 존중하고 내가 더 애틋한다고 했어. 한 것이라고는 없는 아빠지만 그래도 목숨을 준 인간이라고.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의식주는 보장해주려고 했는데 주제도 모르는 인간이 감히 아들 월급을 넘보고 엄마인 날 버리고 딴 년을 들이겠다는 개꿈을 꾼 걸 용서 못한다고 했어. 우리 아들이 그 정도로 당신한테 충성일 줄은 정말 몰랐어. 알겠어?
그럼 우리 다시 재결합하자. 그럼 너는 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되고, 우린 예전처럼 쭉 가족으로 살 수 있잖아. 그 어렵던 시절도 다 이겨냈는데, 아들이 의사가 된 이제 와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다는 건 너무 슬픈 일 아니니? 뻔뻔한 그 얼굴 안 보고 살면 속이 시원하지. 뭐가 슬프단 건지 모르겠네. 내 얼굴이 잘생겨서 지금까지 나랑 같이 산 거 아니었어? 내 집에서 나가면 영원히 내 얼굴 못 보는데, 그래도 괜찮겠어? 그러니까 그 얼굴 보고 산 적 한 번도 없다고 해도 자꾸 그러네. 내가 지금까지 이 집에서 버티고 산 건 오직 우리 아들 때문이야. 나를 엄마로 따라주는 그 아이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어서 이를 악물고 버틴 거야.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어. 그놈이랑 당신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놈인데, 언젠가는 그놈한테 배신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했단 말이야. 설사 그 아이한테 엄마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도 나의 노력으로 한 인간을 의사로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난 뿌듯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 그 아이가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일을 한다면 그걸로도 나한텐 큰 위안이 될 테니까. 못생긴 중절 주제에 도망가지도 않고 10년이나 곁에 붙어 살아서 미안하다. 그리고 그런 날 사정없이 버려줘서 고마워. 덕분에 단 늙은 백수는 먹여 살릴 필요도 없이 남은 인생은 나만을 위해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그가 공장이라서 노후 대책할 수 있을 것 같아. 언젠가는 아프고 늙고 힘이 빠질 텐데, 그때 가서 남편 없이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 우리 아들이 내 노후만은 확실하게 책임 더 준다고 약속했어. 물론 난 그 아이한테 그 어떤 부담도 주고 싶지 않지만 그 말을 들은 것만으로도 청심환을 먹은 것처럼 든든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애비인 나는 버림을 받고 계모인 너가 대우를 받는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그러게 왜 그렇게 살았어? 뭐라고? 큰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지는 못해도 여느 평범한 가장들처럼 평범하게 살았다면 아들한테 버림받을 일도 없었잖아. 평범하게 일하고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냈으면 너도 아들한테 존경받는 아빠가 됐을 것을. 일을 이렇게 만든 건 그 누구도 아닌 너 자신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 그러니까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했잖아. 하나님도 반성하면 다 용서해준다고 하는데, 뭔데 용서 못하겠단 거야? 난 신이 아니니까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야. 뭐라고? 지금 당장 아들이랑 짐 싸서 나갈게.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고 또 이혼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훌륭한 아들을 얻게 됐어. 그 후 저와 아들은 전 남편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저희한테 차단당하고 연락할 길이 없자 전 남편이 아들이 근무하는 병원에 가서 돈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렸지만 병원 보안원에 의해 끌려나가고 말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채 빚을 갚지 못해서 원양어선을 타게 됐다는 소문도 들려왔어요. 평생 일이라면 끔찍하게 싫어하던 인간이 고깃배에 올라서 하루 종일 멀미하고 토하면서 죽도록 고기를 잡아봐야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한 바보 멍청이란 걸 알게 되겠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